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지난주였죠. 말하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란드와 파나마우나 캐나다를 미국이 통제하에 놓고 나아가 소유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세계가 여기에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과연 트럼프의 발표 내용, 전망은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에 상당히 치욕적이고 이건 중단되어야 된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와 자유세계 보호를 해서 미국이 이제 소유를 해야 되고 주변에 중국, 러시아 선박이 뭐 쌍안경이 없이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러한 잦은 항해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용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캐나다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인위적인 국경을 제거해서 합치면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심을 더욱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나마 측은 외교장관이죠.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주권인에 속하는 것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단호한 입장이고요.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 원주민, 그린란더에게 소유권이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린란드의 무테에게드 총리는 그린란드 독립은 그린란드가 결정한 일이다. 여기는 뭐 덴마크도 아니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과는 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는 합병 효과도 없고 합병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면은 파나마 운하는 1903년부터 79년까지 미국이 운하를 건설하고 독자적으로 그걸 운영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조약에는 미국의 영구적인 관리 조건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카터 대통령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1979년부터 99년까지는 미국과 파나마 간에 이제 공동 관리한 다음에 99년에는 파나마한테 100% 이양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좀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중국이 많이 개입을 해서 이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을 중국 회사들이 소유를 해서 사실상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이 됐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운하 통항 비용이 항해 비용이 엄청나서 보통 뭐 배 한 척당 10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용납 볼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운하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린란드는 미국이 이제 이걸 매수할 때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하나 삼을 수 있는 게 과거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약 720만 불에 매입을 했습니다. 알래스카를. 그랬는데 이 돈을 2024년 액수로 환산하면 1억 2,900만 불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용하면은 그린란드가 한 1억이 아니라 한 10억 불 정도, 1 빌리언 달러 정도일 경우는 그래도 뭐 용인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겠는가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일부는 그린란드 섬을 매입하기 위한 법안, 그걸 지원하는 법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브렌트 세들러라는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 있는데 전에 이제 해군으로도 해군에서 복무했죠. 이 연구원은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항해로가 확장되면은 그린란드의 지정학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이죠. 미국은 현재 그린란드에 피트피크 우주 기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기타 군사 기지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은 그린란드 측과 합작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희귀 광물 자원, 특히 이제 첨단 테크 산업에 필요한 그 광물 자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트럼프에게는 거슬리는 거겠죠. 캐나다는 이제 트럼프는 51개 주로 들어와라 그러는데 사실상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주변은 공동 생활권입니다. 일일 생활권이기도 하고요. 서로 이제 문화적으로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일체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캐나다는 남부구 미국을 원시적인 형제라고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그림스 파더들은 캐나다를 욕심을 냈습니다만은 캐나다는 불어사용권이고 영영방에 속해 있는 성격이고 그래서 뿌리 깊은 이질감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각각의 나라를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합친다. 그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하나도 벅찬데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외교적인 프로젝트를 동시에 띄우는가? 그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시간적인 요소. 앞으로 트럼프는 자신이 이제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4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데 일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세 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은 차기 정권 재창출로 공화당으로 이제 정부로 이제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차기 정권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트럼프의 이 세 가지는 그 자리에서 무력화가 되겠죠. 그 순간. 미국 내 정치 분위기도 트럼프가 이걸 추진하는데 썩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16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는 진짜 초짜 워싱턴 정치계에서 문외한으로서 초짜 대통령으로 주변의 측근들도 트럼프를 좀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했는데 지금은 뭐 트럼프가 상당히 정치적인 세력이 구축되어 있죠. 대선도 압도적으로 하고 이 승리하고 특히 수지 와일드라는 비서실장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보필을 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 주변에 포진시키도록 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가 일을 추진하는데 인적 기반으로 튼튼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트럼프가 추진하는 게 이게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현대 국제사회에서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병합하고 욕심부리고 통제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데 이걸 한다는 거는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그러는데 트럼프의 진심이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지 모두 다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무시할 수 없다. 미치광이 전략으로 단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전략은 닉슨의 미치광이 전략과도 또 비견이 되는데요. 닉슨은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소련과 북베트남을 좀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해서 베트남 전쟁을 조기 종식하도록 이용했었죠.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1517년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미치광이 요소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그렇게 평가도 일찍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 같은데
그렇지만은 파나마나 그린란드 통일에서는 군사 경제적 억압을 요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가능성도 또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캐나다 관련해서는 캐나다는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볼 때 트럼프는 단지 이제 경제적인 요소만 쓰지 않을 것인가, 쓰지 않겠는가, 본인도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고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해니언이라는 브리킹스 선임연구원은 그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트럼프의 무력 개입을 미치광이라고 수단이라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또 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마르크 카프토라는 언론인은 이거를 트럼프는 이 중에서 파나마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파나마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트럼프로서는 중요하고 더 중국이 이제 무역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북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소도 고려하고 또 불법 이민 문제도 생각하고 그래서 파나마 정책의 최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시간, 돈, 정책, 관심을 우선 배분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셋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캐나다 합병인데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거 그러니까 파나마가 쉽고 그 중간은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는 지금 미국이 재정적으로 수십조, 30조 이상의 예산 쌍둥이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그러면 이걸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영토 문제가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가 겨우 5석으로 공화당이 우세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심을 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나마 문제가 가장 쉬운 거고 그 다음으로 쉬운 게 그린란드고 캐나다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면은 트럼프의 이 세 가지 파나마, 그린란드, 캐나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짜 국내용이라서 흐지부지 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것인가, 어떤 게 성공할 것인가, 과연 무력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